507회를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저 506은 1에서 26, 그리고 507은 505는 1에서 26까지요. 그리고 나서 506은 1에서 26조, 27조에서 34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505는 1조에서 26, 506은 27조 34조. 그러면은 507은 35조부터 1억질 하는 거죠. 왜냐면 이거 자를 수밖에 없는 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아까 전에 이제 1억제, 수산물 1억제도 좀 더 관계를 봐야겠지만, 35조, 5장, 품질 및 위생관리입니다. 이 35조는 골드체인이 관계되는 수산물 좋은 유통체계가 35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렇게 37, 38, 39, 40, 41, 42, 44, 47조가 있습니다. 7장에 수산물 직거래입니다. 수산물 유통 기반의 조성입니다. 국외가 촉진 46조 직거래 활성화. 그 다음에 49조 48이 수산물 유통 구조 시장에 기존의 7, 8단계, 6단계가 4단계로 바뀌는 겁니다. 먼저 생산자 49조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설치, 48조 수산물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 세 번째, 네 번째가 분산 도매 물류, 이렇게 4단계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소비자한테 가는 겁니다. 이게 48, 49조가 있죠. 그 다음 수산물 수요 개발 소비 촉진, 유통정보화 사업. 자, 그 다음에 수산물 전자거래 활성화. 직판장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직판장도 보면은 전화 받고 하면은 전자거래를 활용하겠죠. 그 다음에 수산물 유통 협회가 있고요. 그다음 유통 관련 단체 설립도 지원하고요. 위판장 해수부 부로 정하는 이에 따랐어요. 유통 전문 인력도 양성합니다. 유통 전문 인력이 뭡니까? 해수부 장관 수산물 유통 전문 인력 세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다.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유통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취업 창업 촉진 교육 훈련. 유통체계 호율화를 선진 유통기법 개발 보고. 수산물 유통시설의 운영과 유통장비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 인력의 교육 훈련. 그 밖에 수산물 유통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는 사업. 해수부 장관은 땅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 등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전부 일부. 보직 가진금도 때릴 수 있습니다. 가진금. 시장군수 구청장은 아까 전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위탁 산지 위판장을 허가할 수 있죠. 위판장 개설자가 이번 했을 때는 가진금을 때립니다. 그리고 청문도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 위판장, 개설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만 개설자도 개설 허가 취소나 해당 시설 폐쇄, 급하기 조치, 업무 정지, 산지 경매사 면제, 중도면의 지정 취소, 1억 주주관리 등록 취소, 해수부 장관이 하겠네요. 일주지 수산물의 판매 금지할 때는 청문을 합니다. 권한의 위임을 아까 했죠. 위임을 합니다. 해수부 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벌칙입니다. 벌칙은 다음 각구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합니다. 자, 크죠? 1억주지 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에 1억 수산물을 포시하거나 비슷한 포시를 한 자, 거시술을 하는 거죠. 1억주지 관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산물이나 수입 유통 1억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 32조 3호 위반하여 1억주지 수산물이 아닌 수산물 1억 포시 수산물을 광고하거나 1억 포시 수산물에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것. 이러면은 3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년 2천만 원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위판장을 개설한. 허가 안 받는데 위판장 개설 2년밖에 안 되네요. 위판장 외의 장수 수산물을 매매 거래하는 자. 아까 지금 뱀장어가 있었죠. 종자용은 빼고요. 위판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지 않고 산지 중도면을 업무를 하는 자. 중도면인도 개설자의 지정을 받죠. 산지 중도면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도 계속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지 중도면에는 원래 지정을 받고 개설자가 위탁자가 지정하거든요. 비상장은 지도지사가 허가도 하는데 아까 전에 법 2조에 따라서 개설자가 허가 비상장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리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어디 갔습니까? 2년 이하의 지정을 산지 동매 지정을 안 받아 위반했어요. 위반시 지정 없이 위반했죠. 지정 없이 했어요. 그러면은 2년 알로 2천 벌금입니다. 올해 1차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한 개 한 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를 하면 계속한 자, 고의가실로 수산물을 유통한 자, 제한 판매 금지를 따르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이제 1년이겠죠. 1천만원. 자, 위반하여 산지 중노면을 14조 이항에 위반하여 산지 중노면을 지정합니다. 지정을 일정한 조건이 돼야 되는데 못해 그걸 어긴 거죠. 산지 위반하여 다른 산지 중도민 산지 매매 참관의 거래 참가를 방해했으면은 1년 1천만 원 이하 집단으로 하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경매사를 임명하면 역시 마찬가지고 면직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잘못 있고 법에서 면직해라 했는데 안 하는 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을 거부 기피할 때도 역시 1천만 원. 그 다음 수산물 외에 수산물을 거래한 자, 상장된 수산물만 해야 되는데 외에 거래한 자, 허가 없이 산지 중도민과 거래한 자, 허가 받아야 되죠. 관리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여기 있죠. 등록하지 않은 자, 이력주식관리를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으면은 1년 이하의 징역. 그렇지까지도 지금 올해는 좀 징계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양벌은 법인이 있잖아요. 대포자 법인 소속의 사용인들이 있죠. 그래서 사용인을 어겼으면은 사용인들이 징역이면 징역을 받겠지만 법인의 양벌 구정은 벌금만 냅니다. 그 동일한 벌금을 받습니다. 다만 법인 개인이 그 종업원들이 하고 있는 걸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데도 그렇다. 그러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양벌 구정 적용 안 됩니다. 가태료 1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변경 1억 조치 포시 받고도 포시하지 않았습니다. 관리 기준에 입고 출고 관리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열람 수거 등 거부 방해에 기피했습니다. 등하면은 가태료 받습니다.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있습니다. 보고를 해야 되는 보고 거짓 보고했어.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수입 유통 기록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장부 기록을 보관하지 1년간 보관해도 안 했습니다. 그럴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그러면 가태료는 해수부 장관 또는 시장구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겠네요. 그래서 해외 수입을 합니다. 그 다음 다시 35조를 들어갑니다. 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5조입니다. 수산물 좋은 유통 체계의 구축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진도 나가면은 내일도 지금 수산물 유통법을 제대로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지만 재단으로 오늘은 4개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또 내일 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을 하니까. 자, 수산물 유통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35조부터 저온절단입니다. 그러니까 수산물 저온 유통 체계입니다. 콜드체인이라 그러죠. 콜드체인. 저온을 수산물은 부패가 수분 등이 많기 때문에 저온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온 저장하는 방법이 빙장법, 냉각해수법 등은 수산물 공문에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는 것이 좋은 유통체계 등의 구축이 35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수산물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통체계입니다. 그래서 1항, 여기 1항입니다.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의 생산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생산부터 판매입니다. 안에 유통도 다 들어가죠.
모든 유통 과정에서 좋은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하여 모든 유통기입니다. 포함된 시책 수립하여 한답니다.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다음 각호를 보니까요. 하루, 선어, 냉장, 냉동 수산물 등의 보존 방식에 따른 유통 위생 관리 기준 확립, 좋은 유통 등을 위한 유통시설의 시설 기준 발행 및 모니터링, 유통 등을 위한 운송 기준, 그 밖의 수산물 좋은 유통 등을 구축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것을 35조 1항입니다. 그래서 해수부 장관은 이때 지원도 할 수 있고, 대령의 그 기준과 설비 필요한 것은 국민의 재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그 다음에 36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5 수산물 좋은 유통이고 36조는 의회구 위생관리입니다. 의회. 그러면 의회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의회구니까 수산물 품질 관리로는 보면은 지금 현재로 3과목이 수산물 수확 전후 품질 관리로 됐는데 여기는 의회구입니다. 그러니까 생산해서 판매니까 의회한 후죠. 예, 그때가 위생관리 지원입니다. 해수장관의 지방과 지자체 단체장은 의획된 수산물 위생관리 선도 유지를 위하여 의획 후 위생관리 등한 사업을 실시한다. 그러면은 의획 전 위생관리는 어디서 할 것 같습니까? 물론 이론적으로는 수산물 품질 수확 전후 품질 관리론 3과목도 되겠지만 4과목인 수산 일반에 수산자원관리법 등 이런 데서 들어가면 되겠네요. 의회구 위생관리 의장 기자재 보고 위판장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49조 소비지 분산분류센터 소비지분산분류센터는 48조죠. 위판장 등 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도매시장, 자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도매시장, 공판장 및 그 밖의 유통시설, 그러니까 개설자들이네. 그리고 유통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정하는 전통시장 등에서 시장이죠. 수산물 품질관리 및 위생안정시설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결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이 들어가는 사항이 됐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결국 쉽게 말해서 이 수산물 유통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은 결국은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법하고 또 사촌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수산물 위생관리에 위한 교육 홍보도 하고요. 그 밖에 수산물 의획 후 위생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지자체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입니다. 그럼 결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도매시장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한테 그 생각을 좀 하면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수산물 유통의 금지입니다. 불법. 그리고 다음 갖고 해당하는 수산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가지고 위반하여 포획, 함부로 이렇게 고기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방사능 오염 같은 거, 대통령이 자는 거. 이 방사능 오염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 원산지 포시에 관한 법률 10조 1항 2항에서도 알권리 충족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어제 앞에 502, 503, 504의 원산지법 강의를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해수장관은 수산물 유통이력의 확립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하던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 국외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 국외가 46조인데 우리가 37조 책에는 지금 많이 이제 빼가지고 없습니다. 국외가가 있고요. 38조 유통금지가 있고 38조가 수산업 관측을 합니다. 수산업 관측은 해수부 장관하고 수급 안정을 위하여 주요 수산물에 매년 기상정보 생산, 착항 등을 해가지고 결과를 공포해야 됩니다. 해수부 장관은 호일적인 수산업 관측을 위하여 인정하는 이런 수산물에 대해서 수급 안정을 위해서
의왕 분석을 한다는 거죠. 수산업 관측은 누가 하느냐 이거죠. 그럼 이게 해수부 장관이 그걸 하는데 결국은 의왕 분석을 하는 겁니다. 해수부 장관은.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그 다음에 계약 생산도 39조가 있습니다. 수산물도 계약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수부 장관은 주요 수산물의 원활한 수거,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수협조합, 조항의 생산단체 등과 수산물 생산자 간에 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수부 장관은 1항에 따른 생산계약, 출하계약 체결하는 자에게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수산발전기금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조입니다. 가행생산 시 생산자 보호입니다. 가행생산 시 생산자 보호를 해야겠죠.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생산자부터 수산물 발전 기금을 수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비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에 따라서 들어가네요. 비축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가격 안정, 수급 조절 가격 안정을 위해서 미리 대금을 지불해 가지고 초라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인정할 때는 비축용 수산물을 할 때는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 법률에도 또 적용되네요. 수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조 수산물의 민간사업 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 명령.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의 단기적인 수산물의 조절을 위하여 손발전기금으로 수산물 유통 사업자에게 대금 일부를 미리 융자할 수도 있답니다. 이런 게 이제 띄어는 단기적인 사업입니다. 단기적인 거. 그리고 수매 및 비축 사업의 손실 처리도 가능하고, 그러고 나서 44조는 뭡니까? 수산물의 수입 추진도 가능하고, 수입을 할 때는 관세법에 따른 할당 관세를 적용하여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해수부 장관의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받아가 합니다. 수입 이익금의 징수. 해수부 장관은 추천을 받아 했으면 수입하는 자에게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분목의 수산물을 수입자에 대하여 해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 범위에서 일부를 징수받을 수 있네요. 이게 이제 45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46조입니다. 46조는 수산물의 국익화를 촉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물 분지관리법 5조와 같습니다.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 향상, 유통의 효율 제고, 공정한 거래 품목과 의상자 고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래 품목 등은 해수부령에 따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조입니다. 수산물의 직거래 활성화가 됩니다. 해수부 장관, 지자체, 단체는 지자체까지 들어갔습니다. 장은 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직거래를 시책 수립한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다. 그래서 B2B라든지 B2C라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해수부 장관은 국민의 권리와 관계됐을 때는 수산물의 중도매인, 소매업,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생산단체 및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직매장, 소매시설 육성을 해가지고 필요한 자금도 융자할 수 있죠. 해수부 장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단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전문 유통업체, 단체가 직거래 촉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는데도 협약을 하면은 MOU죠. MOU를 하면은 거기서 지원은 해주고 박수도 치주고 지원도 해준다는 겁니다. 해수부 장관은 47조 4항입니다.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의 직거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수산물 직거래 촉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어디 한다고요? 수협중앙회에 합니다. 직거래 센터의 운영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소비자 분산 물류센터와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49조, 48조인데 49조부터 48조로 봐야 됩니다. 생산자가 있고요.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가 있고, 세 번째가 수산물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분산 도매 물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로 바뀝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50조 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 촉진을 지원할 수 있대. 해수부 장관은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산물 수요개발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조 수산물 유통정보화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유통정보의 원활한 수집관리 제공 동안 유통허유를 하면 전자거래 활성화 후에 수산물 유통정보와 관련된 각국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통정보 시스템의 구축, 지원, 수산물 산지 위판장, 수산물 유통시설의 정보관리 시스템 지원 등을 합니다. 그 다음 2항에는 그리고 포준코드 그리고 국외가 촉진도 지원할 수 있고요. 51조 2항에는 해수부 장관은 유통업자 또 해수부령에 정하는 관련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하에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52조 전자상거래입니다.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국의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거래 장터를 하고 있죠. 전자거래에 참여하는 판매자, 구매자, 등록심사 관리 등 해가지고 수산 전자거래 활성화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해수부를 응해 정합니다. 자, 유통협약의 설립도 할 수 있습니다. 유통협약의 설립은 수산물 유통사업자는 유통협의 설립은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 유통사업자는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이거는 이제 대통령령이네요. 해수부령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에 따라서 해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유통협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협회는 설명을 받아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명하고 협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협회에 관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구성을 적용하고요. 협회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1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수부 장관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관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도 정합니다. 그리고 유통 관련 단체 설립 지원도 54조 합니다. 위판장은 위판장 등에서 해수부령이 정하는 수산물 유통을 종사하는 자는 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종사하는 유통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법인을 만들겠죠. 그리고 나서 사업 타당성 공정을 검토합니다. 해수부 장관의 인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 유통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건 해수부 장관입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보칙하고 가진금, 자 56조가 가진금이 있는데 자, 그 위판장 있잖아요. 위판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죠. 위판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를 합니다. 위판장에. 그죠? 이 가진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문도 할 수 있고요. 권한의 위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 조항입니다. 법을 지금 분류시켜 가지고 사매를 지금 했거든요. 사매를 했는데 여러가지 지금 수산물 유통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번 유튜브가 양불 구정, 가태료 구정, 이거 맞습니까? 청문회 58, 벌칙도 있고요. 아까 했죠. 가태료 구정. 그럼 63조까지입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35조에서 63조까지 다 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35조, 47조, 49조, 48조, 그 다음에 52조, 그리고 뭐 가진금, 가태료 이런 것도 지금 정리를 벌칙까지도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수산물 유통에 관계돼 가지고
올해 이제 초기를 들어갔기 때문에 어디까지 놓을 것인가는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507회를 끝을 내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